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정유화학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정원 연구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코로나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화학 업황은 반짝 황금기를 보였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을 비롯한 기타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편이지만, 글로벌 신규 증설로 인한 점진적 공급 증가로 화학 제품 가격은 차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왼쪽 그래프는 가장 대표적인 플라스틱 제품의 종류인 폴리프로필렌의 연간 증설량을 넣어두었는데요. 21년의 경우 640만 톤, 22년에 50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1%에 해당하는데, 평균적 연평균 증가율이 보통 3%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신규 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뒤집어 본다면 이렇게 많이 생산된 플라스틱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플라스틱 용도의 50% 이상이 음식용 패키징에 사용되는데, 이 말인 즉슨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라는 뜻입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19년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3.3억 톤이고, 이 중 78%에 해당하는 약 2.6억 톤의 플라스틱이 매년 버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1년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을 코로나로 인한 특수 수요를 감안했을 때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를 그대로 가정한다면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해양 내 플라스틱의 총량은 현재 대비 약 40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플라스틱의 일생을 넣어두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출발해 제품으로 사용되고 수집된 후에 재활용, 소각, 매립 방식으로 폐기됩니다. 이 중에 매립 방식의 비중이 40%로 가장 높고, 소각은 27%, 그리고 재활용은 대략적으로 13%에 불과합니다. 매립과 소각 방식의 플라스틱 폐기가 문제가 되는 점은 플라스틱 고유의 특성에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탄소의 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연결고리가 매우 튼튼하고, 이로 인해 미생물이 침투할 수가 없어 애초에 생분해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보통 플라스틱이 분해되기까지 50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플라스틱을 땅에 묻었을 때 정말로 500년 후에 그것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는 언제 썩어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 가장 긴 수명인 500년이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플라스틱이 처음 일상생활에 상용화된 시점이 1950년대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때 처음 나왔던 플라스틱이 아직도 지구 어딘가에 그대로 묻혀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 제목 중 하나를 들어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책 제목은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라는 제목이었었고,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플라스틱 물질 흐름도를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중 약 62%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물리적 재활용의 비율이 22%, 에너지 재활용의 비율이 약 39%에 해당합니다. 플라스틱의 플라스틱 재활용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에너지 재활용입니다. 에너지 재활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태워서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고체 성형 연료 형태로 가공해 제철소나 시멘트에서 열원 형태로 활용합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재활용 비중 중에서 에너지 재활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활용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에너지 회수 방식은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은 물리적 재활용입니다. 물리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재생 원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음료수병으로 많이 활용되는 PET를 이 방식으로 재활용하는데, 과정이 단순해 탄소 배출이 가장 적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대표적인 방식의 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재활용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그 플라스틱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것이 그 한계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종류가 보통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리적 방식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PET와 HDPE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그 한계점입니다. 또한 물리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신규 플라스틱 대비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학적 재활용은 고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최초의 원래 형태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물리적 재활용의 한계인 품질 저하 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범주의 플라스틱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왼쪽 표에서는 재활용의 분류 중 다친고리 재활용 개념도를 넣어두었는데요. 다친고리 재활용은 원재료에서 출발해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폐기가 되더라도 매립되지 않고 100%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물리적 재활용의 경우 폐기물의 일부만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신규 플라스틱 원재료가 반드시 혼합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다친고리 재활용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성은 화학적 재활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플라스틱 재활용의 당위성은 분명하지만 재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새롭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에 비해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면 그 취지가 흐려지는 셈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LCA, 환경 전 과정 평가라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석 기법이 존재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국내에서 진행한 LCA 평가 결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물리적, 화학적, 에너지 재활용 중에서 현재까지는 물리적 방식의 재활용이 가장 환경적 이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에는 당장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서 분명한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약 70%가 오염, 소재 혼합, 그리고 염색 등의 이유로 물리적 방식의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도 최근에 화학적 재활용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라이온델바젤의 경우 일부 재생원료 기반의 플라스틱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은 열분해 방식인데요. 이는 플라스틱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 분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을 열분해할 경우에 분자가 불규칙적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다소 품질이 낮은 디젤류나 보일러 연료 정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규모의 경제나 투입 에너지 비용을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 불분명하지만 향후 정부 차원의 규제 혜택과 기술 개발로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올해 3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열분해 생산량을 20년도 1.1만 톤에서 30년도 90만 톤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이를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기업 측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조치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라스틱 재활용의 당위성과 기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활용이 미진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재활용 페트와 신규 페트 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을 통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이 신규 플라스틱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한 화학 제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재활용을 할 요인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춰있던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관련 규제는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플라스틱 재활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20년 대비 약 16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플라스틱 재활용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